안녕하십니까. 네. 통일보건의료학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지금 고려대학교에 있는 하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외부로 하는 강의는 처음이라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외과학술지 관련해서는 한 2, 3년 연구를 한 것 같고요. 이제 북한학 학술지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한 10년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은 이와 같고요. 이제 주로 이제 내러티브 어널리시스나 아니면 이제 컨텐트 어널리시스를 주로 방법론으로 삼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네, 해당 지금 외과 연구는 지금 보시는 이제 김혜림 선생님,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의 마취통증학과에 계시는 교수님하고 지금 이제 삼성의료 내과에서 지금 전공의를 하고 있는 수련이 오남기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이호환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한 거였고요. 특히 이호환 선생님이나 이제 나머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연구들도 이제 같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문이나 내용 확인이 필요하시면 해당 선생님들께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는 이제 비블리오메트릭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술지 수집 목록화 자료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Q&A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1, 2, 3번은 굉장히 짧게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QA를 좀 길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전 질문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고, 사실은 그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질문 올려주시면 최대한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북한을 연구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외부 강의 때도 가끔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북한은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 내부에서 외부로 공식적인 루트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정보를 노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북한을 파악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닫혀진 문 안을 들여다보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방문 열쇠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네. 작은 시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일부 확인을 한 내용을 가지고 내부 상황에 대해서 추론하고 또 그 외부에다가 자기가 본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다음 슬라이드를 죄송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여성분의 얼굴이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이 여성분의 얼굴만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여성분이 죄송합니다. 이 여성분이 이 두 정상 사이에 있었던 여성분이시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큰 사건 안에 있었던 작은 한 단편적인 화면일 뿐이고 인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서 북한 전체를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야를 계속해서 바꾸고 내부를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이제 실상을 보고 똑바로 이제 대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해했었던 부분들 아니면 이제 잘 파악했었던 부분들이나 판단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 연구들 특히 이제 의과학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의 주요 자료원이나 소스들이 크게 이제 이 부분들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술지를 가장 가운데에 놓은 이유는 사실 이제 학술지만큼 이제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학문적이라든지 그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이 자기들의 이제 학문적 축척도를 응축해 놓은 결과물이 학술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색깔을 가장 입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의학 분야에 있어서는 네, 정치색이 아주 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한 소스라고 볼 수가 있죠. 북한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이제 세터민 네, 탈북자를 통한 연구가 있을 수 있고요. 뉴스나 신문,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발행된 책들 또는 이제 그 국제 보고 자료에 의한 보고서, 아니면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참고할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연구자들이나 북한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투고하게 되는 이제 논문들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의학이나 보건학 쪽에서는 이제 시스테마틱 리뷰라고 해서 한 방법론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이제 질병이나 질환 주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연구자들이 특정 질환이나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출간을 하거나 발표를 했다면 그 논문들을 가지고 이제 SR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의과학 쪽에서는 북한의 이제 북한 출신이거나 아니면 이제 북한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투고를 하거나 했었던 이제 학자들이 많지 않고요. 그 펀메드나 이런 데서 어필리에이션을 노스코리아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결과값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이제 사우스코리아인데 어필리에이션이 잘못 적용이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이나 외국 국적이면서 북한에서 이제 네, 평양 과기대나 이런 데서 이제 재직 중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실상 이제 실제 순수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북한 학자들이 출간한 논문들은 의과학 분야에서는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북한 의학 학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의학이라고 하면 크게는 지금 이제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지만, 의학의 시작이나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가장 큰 틀은, 가장 큰 주제는 내과하고 외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전에는 내과를 먼저 진행을 했었고, 이후에 외과를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네,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이제 외과 학술지를 다 수집을 해서 목록화하고 데이터 추출을 했고요.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학술지 저널에, 아니면 이제 학술지 타이틀들을 통해서 양적 특징들을 추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주요하게 다뤄진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이제 추출을 하려고 했고요. 만약에 이제 대장암이나 췌장암에 대한 이제 키워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특정 연도에 이제 집중되는 경향이 보인다면 그 질환 자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나 이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네. 역시 라와 마항도 이제 보려고 했고요. 다음 장은 이제 계량서지학에 대한 소개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컨텐트 어널리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원래는 이제 계량서지학이라는 분야에서 이미 잘 사용을 해왔던 부분이고, 보통 이제 계량서지학을 통해서 그 지식 자체의 배포나 아니 경향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역사 자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927년 그로스 앤 그로스가 발표를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도 쭉 이제 연구가 지속되어 왔고, 의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생물학, 경제학 이런 부분에서도 특정 이제 주제나 학문의 이제 경향이나 아니면 특징들을 보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래됐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웹이나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 시대를 반영을 해서 웹 계량학 또는 이제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매트릭스 형태로 단어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제 저자들의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들도 이미 나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학술 검색 DB 중에 하나인 리스에서도 보시면
검색을 해서 저자 간 연관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주제 사이의 연관 정도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외국의 학술지 사이트들 중에서는 이러한 이제 사회 연결망 분석 기법이나 웹 계량학을 통해서 특정 아티클이나 해당 학술지에서 나와 있는 전문들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떻게 이제 매력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의학학술지, 특히 이제 외과 분야에서 어떤 걸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 이제 인공경 내막으로 유착성 전간을 치료하기 위한 임상적 연구라는 이러한 이제 외과학술지 아티클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저자 정보, 그 다음에 타이틀에서 특정 키워드를 추출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참고 문헌에서 어떤 문헌들을 참고를 했는지, 그 다음에 해당 문헌이 얼마나 빈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참고 문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만약에 러시아 쪽 참고 문헌이 많다고 하면 학문적으로 러시아에 더 친숙한 환경이다, 아니면 친숙한 학자다, 아니면은 그 학술을 하고 있는 지식 집단 자체가 러시아에 더 친숙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레퍼런스가 많다, 그럼 이제 오히려 일본 쪽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의과학 분야인데 만약에 레퍼런스가 사용된 연도가 2008년, 2003년 이렇게 과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 최신성을 반영을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최신성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를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블리오 매트릭스를 실제로 적용해서 서비스하는 이제 모델들을 보면, 제 말이 너무 빠르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좀 늦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서비스된 모델을 보시게 되면, 웹 오브 사이언스, JCR이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IF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임팩트 팩터 값을 이제 통계를 내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학술지의 등급을 나누기도 하고요. 특히 뭐 SCIE, SCI, 이러한 이제 학술지의 등급을 나눠서 서비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교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연구원들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계량적인, 양적인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SCI의 그 임팩트 팩터 값은 레퍼런스가 얼마나 인용됐느냐를 통계적인 모델을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해서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저널들 같은 경우에는 IF, 즉 레퍼런스 값이 정말 높을 수가 있죠. 그 다음을 보면 이제 그 외국 학술지 이제 사이트에서 실제로 이제 적용된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JCHP라고 의과학 분야 교육 관련된 이제 학술지 사이트고요. 이쪽에 이제 그 투고된 논문들이 실제로 웹에서 얼마나 이제 이용이 됐고 다운로드가 됐으며 해당 논문 자체가 지역적으로는 어디에서 얼마나 이제 인용이 되고 보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비블리오 매트릭스의 한 부분이고 웹 계량 서지학이 이제 적용되어서 나온 이제 서비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과 학술지를 다 모아서 이제 데이터화하고 목록화하고 자료를 하게 됐는데요. 자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학술지를 수집하고 목록화하고 자료화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학 학술지는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북한의 학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의과학 분야는, 특히 의학 분야는 총 10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에서는 총 9종만 나와 있습니다만 고려학이 이제 추가가 돼서 사실은 10종이고요.
남한에서 고려의학이라는 학술지가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건 2016년 말 그 정도 돼서 이제 남한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네, 내과, 외과,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의학, 조선의학, 네, 그 다음에 예방의학, 소아외과, 뭐 산부인과, 네, 그런 순으로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약학도 이제 조선약학이라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네, 어,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연간 4회 발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의학이라는 이제 학술지가, 네, 1년에 6회이거나 뭐 8회 이렇게 이제 나왔던 간행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주제 자체는 이제 다 제목 자체, 그러니까 학술지명을 주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과라고 해서 외과만 실는 게 아니라 의학 전반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징을 볼 수 있고요. 네, 언어는 이제 다 한국어, 네, 즉 이제 북한으로 하면 이제 조선어가 될 것 같고요. 네, 출간 연도를 보시면 다 이제 64년, 65년 굉장히 역사가 깊고요. 네. 실제로 이제 ISSN 넘버도 부여되어 있고, 펀메드에서 학술지를 검색을 하면 NLM 유니크 아이디를 부여받아서 네, 외국에서도 해당 학술지를 수집하거나 목록화하는 거를 네,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학술지의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요. 네. 북한 의학학술지는 대부분 이제 2페이지거나 아니면 1페이지, 아니면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을 가지거나, 크게 아무리 분량이 많아도 6페이지나 4페이지를 넘지는 않습니다. 네, 샘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좌측 상단에 학술지의 그러니까 아티클의 종류를 나타내고, 네, 이렇게 반이 잘린 계단식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I 부분에 해당한 서머리 잉글리시를 이제 제공하는 연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네, 왜 그렇게 제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네, 조사를 하거나 연구를 하면 재밌는 네, 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자는 보통 이제 1명에서 2명, 많아야 이제 3명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고, 그 인트로덕션에 보면 이제 연구의 목적을 이제 보통 기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의 한 60% 이상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지시, 즉 교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제 걸 볼 수가 있고요. 방법론은 생각보다 이제 아주 단순하게, 왜냐하면 이제 저 학술지의 내용 자체가 길지 않고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단순하게 네, 나타난 것처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결과값 자체도 네, 그렇게 길지 않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거의 한 10년 넘게 이제 북한어 학술지를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치과 학술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도 하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예방의학 회지를 대상으로 해서, 네, 예방의학이라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것도 있고, 네, 각 분야별로 한 것 중에 네, 내과를 한 게 저희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내과, 외과, 그리고 내분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북한어학 학술지를 연구하는 목적은 네, 실제로 이제 그 해당 의학 주제 분야에 있어서 연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해당 만약 외과 질환들의 분포 또는 이제 내과 질환들의 분포와 추세를 파악해서 그 파악한 내용들을 통해서 의학 보건학 정책 수립에 이제 기여를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 객관적인 지표를 만듦을 통해서 네, 활용 가능한 네,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학 학술지 외과에 수록된 연구 자료의 그 논문들의 종류를 보면 원저가 있고요.
리뷰 아티클이 있고 케이스 리포트, 그다음에 아주 숏 페이퍼라고 해서 이제 짤막짤막한 단말, 아주 이제 기타 형태의 아주 짧은 이제 네, 원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소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고요. 외과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거의 한 6개월, 7개월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진행을 해서 실제 그 연구 보고서는 네, 7개월 정도 돼서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학술지 투고가 거의 완료가 돼서 네, 학술지까지 나오기까지는 한 2년 넘게 네,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외과의 발행 정보는 이와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4번 정도 발행이 되고, 정확하게 4번 딱 발행이 되고, 날짜도 계산을 해보면 동일한 날에 다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이제 3번에 있는 것처럼 의학 지식이나 이론도 그 학술지 게재 대상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호당 그 페이지 수가 거의 딱 이제 50페이지면 50페이지 딱 맞게 정해져 있는데, 편수 자체는 40편에서 60편 내외로 수록하고 있어서 네, 만약에 수록된 편수가 많으면 글들이 좀 짧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편수가 작으면 글들이 좀 이제 길이가 길거나 네,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건 김정은 집권 후에 이제 수록 내용의 변화가 있긴 있는데, 네, 근데 그 내용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외과 학술지의 연구 크기로 잡았던 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그리고 그 논문 수는 총 2619편 더하기 알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외과 학술지 샘플이고요. 앞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네, 아티클 타입 있고, 그다음에 저자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이틀 있고, 네, 이마드라고 그래서 그 해당하는 부분 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서머리 잉글리시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혹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똑같은 학술지이고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져가는데 이걸 보는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굳이 이걸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제가 그 강의 제일 처음에 열쇠 구멍을 보여드린 것처럼 북한을 그나마 가장 그 보건의학 분야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창구 중에 하나가 의학학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학학술지 자체는 정치색이 가장 옅은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의학학술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북한의 보건지표나 의료지표, 현황, 기술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제시하는 유형을 보여드리면, 네, 외과 학술지를 이제 분과별로 논문 분포를 봤을 때 외과 학술지 안에는 정형외과에 관련된 논문이 뭐 794편, 아니면 소화기는 57편, 혈액종양은 25편, 흉부외과는 260편, 이런 순으로 이제 빈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그 투고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데이터를 정제를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네, 도표하거나 네,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연도별로 이제 그 논문이 나온 걸 보면, 그 외과라는 이제 주제 분야를 가지는 학술지지만 외과만 이제 단독으로 실는 게 아니고 내과 분야도 싣고 있고, 아니면 이제 신경외과 아니구나. 피부과, 예방의학, 아니면 생화학 이런 부분들도 다 논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네, 연도별로 크게 특정 주제 분야가 튄다거나 그런 건 이제 발견을 못했고요. 단 이제 그 교로가 없고 논문 수가 쭉 지속적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이어간다라고 봤을 때, 북한의 이제 외과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은 네,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들을 계량화할 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류를 하거나 주제를 부여할 때 이게 연구자간이나 아니면 다음에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제언을 했을 때 객관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해당 연구에 대한 제언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분류 코드, 또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외과 연구를 했을 때는 ICD-10에 있는 대분류 코드를 일단 다 부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대분류 코드만 부여한 게 아니고 ICD-10에 있는 그 상세한 코드까지 다 부여를 했고 실제로 이제 통계를 냈을 때는 대분류로만 먼저 한 번씩 내봤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와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외과를 연구한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얼마나 수행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봤는데 단독으로 연구한 경우는 이제 전체 연구 중에 한 18%, 그다음에 이제 2인 공동으로 했을 때는 60%. 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2인 공동이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요. 3인 공동인 경우도 있고 4인 공동인 경우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인 공동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다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만약에 이영진하고 이성국이 같이 논문을 썼으면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성국이 먼저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영진이 같이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해당 주제 분야에서 이 두 학자가 코어를 밀접하게 하고 있는 관계이거나 아니면 해당 저자의 이름이 동일 주제 분야에서 많이 나왔다면 이 저자들이 해당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많은 기간 동안 다빈도, 즉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저자들을 찾아봤을 때 이영진, 이성국, 김철호, 이광철, 김영철, 강창걸이 북한에서 외과 분야에서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사람들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교류협력을 진행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분들이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이제 키맨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최장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상부외과, 뭐 하부외과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찾는다고 했을 때 네, 논문을 많이 쓴 사람이거나 그러면 네,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쓰는 목적이 이제 남한에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학자들하고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학문을 한다거나 해서 꼭 논문을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급수를 높이려고 했을 때 논문을 꼭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논문을 쓰고 있는 학자라는 거는 북한 내에서 해당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위가 있거나 네, 학문적 지식을 어느 정도 쌓은 네,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빈도 같은 걸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 빈도나 이제 아니면 해당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해당 데이터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면 실제 이제 약간 북한 외과에 있어서 재밌는 부분 아니면 이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골절, 특히 이제 항문 질환이 일어나나 이제 화상, 외상 및 양성 질환에 대한 논문이 이제 많이 투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질환이 이제 많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상부 위장관외과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은 유전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위암에 있어서는 파일로리균을 이제 다 남북한이 공통적인 환경에 있기 때문에 위암에 있어서는 비슷한 유병률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암을 이제 그러니까 질환 자체를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전체 절제나 부분 절제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북한의 외과에 있어서도 전체 절제나 위암에 있어서는 전체 절제나 부분 절제가 다 이제 골고루 다 다뤄지고 있고요. 최소 침습 수술이 이제 위암 분야에서도 이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에서도 위암 수술이 이제 복강경이 이제 표준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을 표준으로 잡혀 있는 것을 외과학술지를 이제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네. 예, 말씀을 잘못 드렸. 네. 근데 이제 그 위암 이제 전체 절제하고 이제 부분 절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 복강경을 위한 그 복강경을 이용한 이제 위암 절제 그 위 절제술은 이제 찾기가 힘든 게 있었습니다. 네. 그렇고 특히 이제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 내시경화 점막 절제술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 절제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의학 학술지 내에서는 해당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네. 왜 이제 찾을 수가 없느냐? 실제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부 위장관 외과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충수절제술을 이제 복강경을 이용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과학술지를 통해서 보면 북한에서도 이제 표준 수술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부 위장관 외과에서도 특히 이제 많이 보이는 논문들 주제를 보면 항문 양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유병률이 원래 높기도 하지만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신체 검진을 하면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문 자체도 활발하고 내용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암, 직장암 관련된 부분에 있어도 이제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부 위장관외과 중에 그 외과 분야 중에 이제 재미있는 것은 직장암 같은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가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 다학제적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가 어느 정도 이제 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북한 논문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의료 환경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 위험한 것은 해당 논문이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편견을 가지면 안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담체외과 분야에 있어서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간암의 그 유병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사실 유병률이 높은데 그 학술지 내에서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간암 자체가 사실은 이제 발견하기가 어려운 암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질환에 간암이 이제 나타났다라고 간암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징후들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이제 늦거나 아니면 이제 치료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췌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높은 난이도가 있어야 되고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데 췌장 수술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총 기간, 그러니까 거의 한 2,000편 되는 논문 중에서 한 열 몇 편 정도, 한 15편, 19편 정도밖에 안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유방암은 이제 굉장히 이제 유병률이 높은 질환인데, 빈도가 안 높은 걸 보면, 이게 이제, 유방암을 검진할 수 있는 환경, 즉 이제 사회문화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부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도가 제법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갑상선암에 대한 것들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해당 암을 발견을 할 수 있는
네, 스크리닝 자체가 네, 힘든 환경이 아닌가 네,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값이 나왔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악성 질환에 대한 이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인프라가 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이제 이렇게 빈도를 통해서 특정 키워드나 내용을 보고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난이도가 높은 복강경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복강경 같은 경우에도 원포트 그러니까 원홀이냐 뭐 투홀이냐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원홀만 존재를 하고 많이 보이고 뭐 구멍을 3개 뚫는 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또 이제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의 조기 진단이라는 개념, 특히 이제 간암의 빈도라든지 간암을 다루고 있는 논문의 빈도라든지 유방암, 갑상선암에 대한 이제 논문의 빈도를 보면 이제 조기 진단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검진을 할 수 있는 환경이냐,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교류를 진행을 했을 때 네, 해당 분야를 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네, 특정 사업 모델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북한 그 IHME 자료를 보면 그 사고에 의한 이제 액시던탈한 부분, 즉 사고 외상에 따른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쭉 높은 수준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고나 외상에 따른 이제 유병률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외과는 이제 분석을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내과도 이제 보여드리면 네. 그 내과 영역 연구에서 내과의 연구도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내과 전체 연구 영역 중에 소화기와 순환기가 이제 분포하는 걸 보고 아 소화기계 질환이 많을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순환기 쪽 질환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논문이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 IHM이나 아니면 WHO 자료를 비교하는 걸 통해서 해당 질환들이 정말 이제 높은지 네,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내과 분야에서도 이렇게 암과 관련된 질환들이 연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KCD나 이제 ICD 코드를 적용을 했을 때 신생물, 즉 암에 관한 연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계량화해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질환 분포를 유추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내과 학술지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페이지 수는 딱 정해져 있고 거의 그 양을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제 편수 자체가 많아진다고 하면 글이 이제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고 아니면 이제 논문 자체가 길어지면 이제 수록된 편수가 짧아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그 숫자 자체는 크게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제 40편이면 40편 거의 유지가 되고요. 아니면 이제 크게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60편 이런 식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사전에 접수된 이제 그 QA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답변을 드릴 거고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아는 바대로 다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질문 내용 중에 북한의 의학 발전 정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통일 후 의료 번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또한 북한의 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해 남한의 의료진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한 질문 안에 네, 세 가지 질문이 들어있다라고 네, 이해를 했고요. 특히 세 번째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의학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남한의 의료진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은 무엇인가? 네, 네,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 네, 북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북한을 이제 보통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시각으로 본다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더 낫다거나 아니면 국제 수준을 가지고 북한을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국제의 이제 높은 수준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게 되면 북한이 이제 낮은 수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은 북한이라는 한정된 북한 내부에 있는 한정된 자원과 정치 체계를 가지면서 그 안에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북한을 외부와 동일한 시각으로 판단하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답은 행정적 방안은 사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보는 게 제재가 일단은 풀려야 뭔가를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가장 제재를 피해서 갈 수가 있다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 보건의학 분야도 사실은 이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북한 의학 발전 정도는 어떻게 보시나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북한을 보면 이제 기대 수명 자체는 뭐 남자는 66.2세, 72.9세였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세, 85.4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있고 사망 원인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남한과 북한이 심혈관 질환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남한 같은 경우는 이제 암이 이제 32%에 해당하죠. 그러나 이제 북한은 이제 22%인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그 대부분 예상을 하실 때 북한이 이제 감염성 질환이 엄청 이제 높고 그다음에 그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 사망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2013년 데이터를 보면 이제 감염성 질환에 의한 이제 사망률이 5%, 남한이 6%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아 사망률은 2015년에는 높았고요. 영아 사망률은 북한이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성 사망률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2015년이나 2014년 전 단계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해서 영향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북한과 관련해서 이제 결핵 발생률, 특히 만성결핵, 다중회생결핵 환자 증가 추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제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보면 남북한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지표 자체가 낮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제 북한과 동일한 소득 수준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를 해보면 북한이 결코 낮은 건강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강 지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북한 자체는 아주 저비용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건강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수준 자체도 선진국과 비교를 해서 떨어질 수는 있으나 동일한 사이즈나 동일한 소득 수준의 국가로 봤을 때는 이제 훌륭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최고 지도자가 1985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인민들의 평균 수명이 74살에 이르게 돼서 무병장수의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 근데 실제로 이때 1985년도에 74살이 평균 수명이면 굉장히 높은 지표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미 북한 스스로는
어느 정도 높은 건강 지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비용 대비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이, 그리고 통일 후 의료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까요? 그 통일 후에 이제 의료 변화를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베스트한 사례가 독일이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독일의 사례를 보면 독일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냉전을 종식시키는 드라마틱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통독은 전쟁으로 인한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한 10년쯤 지나서 내부에서 나왔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의 눈물이 회한의 눈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통일을 하게 되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이제 문제를 겪게 되고 그 겪게 되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 분야입니다.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보건의료 체계를 일원화했고요. 그래서 화폐, 경제, 사회 통합을 실현을 위한 조약을 다 만들게 됩니다. 체결하게 되고 만들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독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가장 배울 만한 점들을 다 어느 정도 이제 제외하고 서독 중심으로 이제 재편성되는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독에서는 동독의 불만이 있게 되고 동독에서는 서독의 불만이 이제 쌓이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갔고요. 저희 이제 우리도 이제 동독의 사례를 들어서 재정, 뭐 의료보험 이런 부분 이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물론 문제는 이제 선제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은 통일이 된다는 이제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독의 보건의료 시설이 통일 후에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 구 동독 지역의 병원이 500개소에서 한 303개소로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통일이 되자마자 보건의료 인력들의 서독 탈출이 거의 엑소더스가 현실화됐거든요. 쭉 다 이제 동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동독 지역에다가 병원을 개원하는 경우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었죠. 공공병원도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민간 소유 병원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독이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 체제에서 소득이 가지고 있는 자유경제 체제로 넘어가게 되면서 당연하게 보이는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양적인 증가는 있게 되죠. 독일 전체 의사 수가 약 4만 명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억눌려 있었던 의료 서비스의 사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외래 진료 서비스의 양과 진료가 증가를 하게 되죠. 이제 단점으로 될 수 있는 거는 그 동독 지역에 이제 가장 이제 좋은 모델 중에 하나였던 폴리클리닉이 이제 없어지거나 위축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와 이제 통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정치 체계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남한이 가지고 있는 이점에 접목하는 형태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이제 충격요법이 아닌 남북한 격차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기본 원칙을 가장 큰 기본 원칙인 남북한 모두의 건강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걸 염두에 두고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이 되면 일단 이제 북한 보건의료 인프라 재건하고 이제 회복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이제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데 있어서는 언어부터 언어 특히 용어에 대한 차이도 있고요. 제도, 건강 수준, 뭐 여러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상황이 되면 남북한 간의 이제 관계 정립이 이제 동일하게 봐야 될 거냐, 아니면 하이어라키를 가질 거냐, 관계 정립이 이제 우선돼야 될 필요가 있죠.
네.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북한의학의 관심주와 연구 방법, 그에 따른 결과 노출이 갖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북한과의 협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북한에서 의사 면허가 한국에선 통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연구가 차후 북한 출신 인재들을 등용하는 것까지 염두하고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북한 의학을 연구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서로를 잘 알자는 데 있죠. 왜냐하면 서로 잘 모르니까 서로 잘 알자는 데 있고 알을 통해서 차이를 극복하고 결국은 서로가 융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는 게 있는 거죠. 북한과의 협력에서는 차이를 그러니까 너와 나의 차이를 잘 알면 아니면 다른 점을 잘 알면 협력할 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가 벌어질 수 있는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를 통해서 소모되는 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면허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통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탈북자 중에 이제 북한의 의료 인력들이 남한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질적 연구를 했었던 거고요. 해당 저널에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구된 연구했었던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북한 의사 출신 탈북자들은 남한에서 이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학력 인정을 받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력 인정을 받고 나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되는 단계적으로 거쳐야 되는 모든 과정들이 있어서 문화적이거나 아니면 언어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많은 어려움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탈북자 출신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본인들에게만 너무 과도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시선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제 남한 출신 이제 그러니까 의사 인력 양성, 그러니까 북한 출신 의사 인력에 대한 라이센스 취득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셨던 남한 선생님분들은 이게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더 낮출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진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면허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고 정립하지 않고 넘어가면 실제로 통합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 요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과 남한의 의사 면허 구조 자체가 다르고요. 등급도 다르고 교육 이제 기관이나 교육 기관 그다음에 이제 면허 종류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립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문의 내용 중에 북한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해외 의사 면허를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나 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면 졸업하고 국내에서 남한의 의사 면허를 시험을 합격을 하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탈북 출신 의사분들의 북한의 학력 인정 자체가 중요한 게 우리의 남한의 의사 인력 양성에 해당하는 그 준하는 이제 기관에서 공부를 했다. 그 다음에 의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이제 학력 인정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과정 자체는 아니고 충분히 이제 시험을 통해서 또는 이제 학력 인정을 받고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함을 인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요.
그 의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수련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많지가 않은 게 전체 한 3만 4만 되는 탈북자 인력 중에 그러니까 세터민들 중에 의사 출신 분들이 많지 않고, 그 많지 않은 인력 중에서 학력 인정을 넘기가 힘들고, 또 학력 인정을 넘었다 하더라도 의사 면허 시험 자체를 통과하는 수가 많지 않아서 그 주변에서 보기가 힘든 게 있습니다. 이거면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3번에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그러니까 타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세 번째, 북한 의학 문헌 및 논문, 노동신문 등의 열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문헌을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문헌 검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북한 문헌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은 국내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요. 학교들도 있고 도서관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의학 문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정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국정원에 가서 내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인들이 국정원에 가서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많이 의학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통일부 이제 북한자료센터가 있고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가시면 오늘 말씀드린 북한 의학저널 10종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용하실 수 있으나 그 관련된 법령을 좀 이해를 하시고 사전에 주의사항을 알고 가시는 게 좋죠. 그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북한 자료에 대한 이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북한 자료의 이용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굉장히 이제 쉬워지게 됐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문헌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가셔서 복사를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노동신문 같은 경우에 이제 특수자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용하시고 반드시 파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문헌 검색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북한자료센터에 가시면 신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관들에 대해서는 일단 DBR을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게 되면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북한자료센터의 서구에 가면 웬만한 저널들은 다 비치되어 있고 자유롭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검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는 이렇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단계가 높아져서 이용하시기 전에는 먼저 기관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하겠습니다. 북한 의학문헌이 남원과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인지, 문헌 통합의 점진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논문으로 이제 홍승태 선생님께서 이제 북한의 의학 영역 자체가 사실은 갈라파고스와 같이 독자적으로 생존을 해왔고 의미가 있으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류를 했을 때 학술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제가 발표한 논문들 중에는 이게 있고, 해당 내용 중에 결과적으로 북한은 국제적인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왜냐하면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수행이 됐기 때문에 필요는 없으나, 만약에 북한과의 교류를 한다고 하면 에디팅이나 퍼블리싱과 같이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걸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북한에서 고려학이 어떤 식으로 얼만큼 활용되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는 진료를 할 때 고려학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학이 양방체제로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외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가 됐는가 보면,
벌풀 가루약, 뭐 드루코약, 산발이 가루약 해서 이제 창상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감염증 치료한 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온천 치료도 많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북한의 학술지도 나름의 피어 리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피어 리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북한 학술지에는 투고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 백지와 같아요. 네. 그래서 안에 내용을 예측을 해보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열종 아니면 주제 분야 이런 게 있고요. IRB 시스템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게 IRB라는 게 임상시험 심사위원회고 인폼드 컨센트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중요하고 사전에 IRB 검토를 받았느냐 승인을 받았느냐가 중요한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구자들의 행위 목적이나 그 다음에 그 북한 사회가 굴러가는 그러니까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기준이 지도자의 발언과 지도자의 방향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이게 필요가 없는 사회인 겁니다. 네. 그다음에 소련 경우에 정부의 영향이 객관을 유지하며 과학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알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어떠한지. 북한은 네, 그러니까 김정일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며 네, 국가 정책상의 문제는 반드시 김정일의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비준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술지 같은 경우에도 네, 모든 출판물은 정부의 네, 통제와 정부의 목적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협력 관련 연구를 하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영어영문학과 문헌정보학을 학사를 했고 석박사를 네, 복원학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에 북한이 아니라 저희 고려대학교 네, 협동과정, 통일학 협동과정을 나온 학생이 이제 학사가 북한학 기반이었고 석사가 이제 협동과정 보건학이었는데 지금 이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일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통일연구원, 그 다음에 안전보장, 네, 연구소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련력 지원 협의체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코피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주 남북한 보건의료소 연구소도 역사가 오래됐고 좋은 연구소이긴 하지만 설립 목적 자체와 운영 자체가 이제 연구보다는 연구를 지원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방향을 찾는다면 서울대, 연대, 고려대 쪽의 연구소나 아니면 이제 관련 연구소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대와 연세대 쪽이 굉장히 오래돼 있고 강합니다. 고려대는 지금 강화해 가고 있는 방향이 있고요. 보건학 쪽으로는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메일 주시면 네, 답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